자, 이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각 지점에서는 오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큰 그림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메리츠 종금증권 부산금융센터의 포트폴리오는 주식과 현금 비중 50대 5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동부증권 강릉지점의 포트폴리오가 오늘 많이 좀 바뀐 것 같네요. 주식의 20%, 현금 80%로 현금 비중을 40%가량 좀 늘려놓은 그 상황이고요. KDB 대우증권 이촌동 지점의 포트폴리오 주식 65%, 현금 35%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. 자, 이 중에서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. 윤희찬 지점장입니다. 지점장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주식 비중을 확 줄이셨습니다. 오늘 이 어떤 종목이 포함이 되고 있는 건가요? 예, 금일은 SKC코오롱 피아 20%, 현금 80%로 준비했습니다. 그렇다면 그동안에 보유하고 계셨던 CTC 바이오, 파라다이스 이 두 종목을 오늘 정리를 하시고 SKC 코오롱 PI를 오늘 편입을 하신 건데요. 자,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많이 바꾸신 그 이유, 포트폴리오 전략부터 들려주시죠. 예, 스위스 고정환율제 폐지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은 큰 폭의 하락도 있었지만 특히 어제 경기민감주 위주의 강한 상승을 좀 보이면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. 기술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단기 3중 바닥 모양 형성하는 모습이고요.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몇 차례 언급드렸듯이 강력한 기술적인 저항대에 부딪히는 모습입니다. 특히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로 전환되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의 그간 주도주들에 대해서는 다소 좀 조심스러운 시각으로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. 간밤에 마틴 루터킹 데이로 미국 시장은 휴장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22일 열리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 완화 정책 발표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분위기고요. 포트폴리오는 새로운 종목으로 하나씩 좀 교체를 하되 전반적으로는 중대형주 위주 그리고 코스피 시장 쪽으로 시각을 조금씩 좀 옮겨볼 예정입니다. 네, 자, 그러면 종목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지난해 연말부터 이제 가지고 오셨던 이 CTC 바이오 오늘 매도를 하셨는데요. 지금 주가는 소폭 좀 내림세가 펼쳐지고 있는데, 자, 이 종목은 크게 수익을 보기 좀 어렵다는 판단이신가요? 기간 수급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가운데 사실 CTC 바이오는 장중에 매도하기가 좀 아까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현금 한번 해보고요. 관심권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또 이슈가 많이 됐던 이 카지노주, 이 파라다이스, 어제 변동성 상당히 컸죠. 오늘도 주가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. 자, 이 종목은 잠시 좀 정리를 하신 건가요? 아니면은 이제는 끊어야 될 때가 됐다는 판단이십니까? 일단 어제 흐름 같은 경우는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요. 1월 14일에 포트폴리오 편입한 이후에 며칠 안 돼서 기간 대비 수익률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어제 오전에 갭상승하고 나서 61선 저항대에 대한 어떤 첫 도전 움직임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완료했고요. 기본적으로 기존 언급드렸던 올해 실적 개선세라든가 하는 상승 모멘텀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같이 관심을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는 그 종목이군요. 일단 수익을 챙기셨고요. 자, 그리고 오늘 새롭게 편입한 종목이 SKC 코오롱 PI입니다. 지난번에도 이 종목 좀 매매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. 자, 이 종목에 대해서도 들려주시죠. 예, 기존에 포트 편입 한번 했었던 종목이고요.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해서 제품들을 좀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. 참고로 SKC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대주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고요.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PI 필름 성장세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부분에서 어떤 매출액이 2013년도까지는 연간 23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작년에는 290억 원대 정도, 그리고 올해는 한 400억 원대 이상까지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400억 원 정도,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280억 원 정도 이상까지 실적을 좀 예상해보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바탕으로 했을 때 추정 PER은 현재 시가총액 수준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 10배 미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작년 12월에 신규 상장된 종목이기 때문에 매도 물량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. 대주주 물량에 대해서는 보유예수가 6개월, 그 다음에 우리 사주 공모 물량에 대해서는 1년 정도 주고 있습니다. 시기로 좀 본다면은 올해 한 6월에서 8월 정도까지는 보유예수 부분에 대해서는 큰 폭의 물량 부담은 완화시켜서 좀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신규 상장주지만 물량 우려가 없다.
주가도 지금 신고가가 이틀째 나오고 있는 그 구간인데요. 지금 저평가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적정 가치는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? 현재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한 2,700억 원 정도를 좀 넘어서고 있는데요. 일단 추정 PER로 한 10배 정도 초반까지 근접하는 가격대로 좀 환산해 보자면은 주가로 환산해서 한 10,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다면 좀 단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? 단기적으로 해도 지금 현재 가격대 대비하면은 상승률은 한 8%에서 한 10% 정도까지는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지금 현금 비중을 확 놓으셨습니다. 지금 관심 가지고 편입할 종목군들을 지금 압축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.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? 예, 관심 종목권에는 조선화학 정유업종의 경기민감주 다시 한번 더 좀 보고 있는데요. 작년 한 해 여러모로 좀 많이 힘들었던 업종입니다. 물론 이제 국제유가의 단기 급락이 좀 큰 이유였었고요. 3분기 실적들도 좀 한몫했었던 것 같습니다. 현재 진행 중인 4분기 어닝 시즌을 좀 통과하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점차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확인될 거고요. 좀 더 민감하게 보자면 역시 유가의 반등 여부에 따라서 장중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어제 큰 폭의 좀 상승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장중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포트 편입을 좀 시도를 해볼 예정이고요. 일단 탑픽 종목에 대해서는 뭐 수주 잔고 자체가 좀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, 그리고 원유 판매 가격 하락에 대한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S-오일 정도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윤희찬 지점장의 포트폴리오 전략 살펴봤습니다.